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사 민현수입니다.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자율주행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차시는 앞에서 학습한 도로와 신호등을 동시에 활용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행하면서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멈추는 자율주행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차선과 신호등을 동시에 잘 인식하면 속도 표지판까지 포함하여 세 가지를 인식하는 디코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실습하기를 클릭합니다. 샘플 프로젝트를 클릭하고요. 샘플 신호등과 도로 분류를 복사합니다. 이때 이름은 CW 도로 신호등 CW 도로 신호등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설명은 도로에다가 신호등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코딩 앤 훈련 데이터를 선택하겠습니다. both는 둘 다, 양쪽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도로와 신호등을 학습한 모델은 앞차시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코드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프로젝트로 복사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내 프로젝트에서 방금 만든 CW 도로 신호등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우리가 코드도 가져왔지만 앞서 만든 신호등 모델과 도로 분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수집이나 준비하기, 모델 설계하기와 훈련하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델 활용하기 단계부터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전에 만든 프로젝트와 모델 이름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신호등을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 CW 신호등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여기 모델 훈련하기에서 CW 신호등이라는 모델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CW 신호등 프로젝트에서 CW 신호등 모델을 만든 거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차선 인식하려고 만든 프로젝트가 여기 CW 도로 분류 프로젝트죠. 여기 모델 훈련하기를 보면 설치된 모델 이름은 한글로 모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CW 도로 분류 프로젝트에서 한글로 모델을 지정한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도로와 신호등 프로젝트로 가겠습니다. 신호등을 인식하는 겁니다. CW 신호등 프로젝트에서 CW 신호등 모델을 불러오고요. 차선을 인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차선 인식은 CW 도로 분류에서 한글로 모델을 불러옵니다. 속도는 40 정도로 선택합니다. 여기는 주행하면서 사진을 찍어 신호등 사진으로 저장하고 이 사진을 32 곱하기 32 형태로 조정하는 코드입니다. 앞서 신호등 프로젝트에서 신호등 사진을 찍어 데이터로 처리할 때 32 곱하기 32 형태가 아닌 것은 삭제한다고 했죠. 지금 찍은 사진을 32 곱하기 32 형태로 조정해야 이미 만들어 놓은 신호등 분류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CW 신호등 프로젝트네요. 이 블록은 방금 찍은 사진을 신호등 사진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신호등 사진을 4차시에서 만든 CW 신호등 모델에 적용하여 빨강과 초록으로 분류하고 빨강으로 분류한 것이 빨강이 몇 %인지를 예측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초록도 같은 방법으로 예측합니다.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도로 사진으로 저장하고 이 사진을 32 곱하기 32 형태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디코벗은 32 곱하기 32 형태의 이미지만 입력되면 데이터로 판단하고 처리하여 예측값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만약 32 곱하기 32 형태가 아니면 쓸데없는 데이터로 판단하여 처리 자체를 안 합니다. 여기도 CW 도로 분류 프로젝트 모델에서 도로 사진이 되어 있네요. 이 블록은 방금 저장한 사진을 도로 사진이라고 저장하고 이 저장한 도로 사진을 5차시 CW 도로 분류 프로젝트에서 만든 모델에 적용하여 직진, 좌회전, 우회전으로 분류하고 만약 직진으로 분류하였다면 직진이 몇 %인지를 예측합니다. 물론 좌회전과 우회전도 같이 예측합니다. 여기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러저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것을 실행하고요. 아니면 그 아래 것을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우리는 빨강 신호등이면 멈추고 아니면 주행하는 걸로 코드를 짜겠습니다. 신호등을 분류한 결과가 빨강이고 했는데 우리는 이 빨강 클래스를 CW 언더바 빨강이라고 했죠. 신호등 분류 결과가 빨강이고 신호등 예측 결과가 빨강이니까 CW 빨강, 빨강 결과가 60%를 넘으면 정지하는 걸로 짜겠습니다. 여기에 정지하는 블록을 넣어야죠. 그런데 이 코드는 정지선에 어느 정도 도달하면 멈추고 아니면 움직인다는 코드입니다. 지금은 이 코드가 아니라 빨강 신호등이 60%이면 당장 멈추는 걸로 코드를 짜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비활성화 시키고 바로 정지하는 놈을 끼우겠습니다. 차선 근처까지 와서 멈추는 것은 도전 과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신호등 분류 결과가 빨강이면서 동시에 빨간 확률이 60%를 넘으면 멈추고요. 아니면 주행하는데 이때 주행하는 코드가 도로를 직진, 좌회전, 우회전으로 분류하여 거기에 따라 자율주행하는 코드입니다. 결과 예측 아이콘을 클릭하여 주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신호등 빨강을 몇 %로 인식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로를 이탈하지 않고 주행하고 빨간 신호등에 멈추면서 주행을 잘 할 겁니다. 앞차시에서 도로 주행과 신호등 인식에 대하여 학습을 잘했기 때문인데요. 앞차시에서 신호등을 인식하는 모델만 실행할 때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경우, 역시 앞차시에서 도로주행 모델만 실행했을 때는 잘 됐는데 지금은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먼저 디코봇이 도로를 이탈하여 주행한다면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5차시에서 만든 도로분류 프로젝트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여기 모델 훈련하기 단계에서 학습 여부를 추가 학습으로 하고 훈련하기를 실행합니다. 만약 신호등이 빨강이지만 멈추지 않는 경우는 먼저 빨강 신호등의 비율이 50% 이하이면 4차시에서 만든 신호등 프로젝트를 활성화합니다. 여기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인공지능 모델 구현 과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빨강 신호등의 비율이 50%를 초과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CW 도로 신호등 프로젝트에서 디코봇을 멈추기 위한 빨간 신호등의 확률을 0.5 또는 0.5 정도로 낮추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을 다시 시켜보거나 정지하는 빨간 신호등 확률을 바꿔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신호등을 잘 지키는 디코봇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행하면서 신호등까지 인식이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속도 표지판까지 인식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속도 표지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빨간 동그라미 안에 70, 30 숫자가 속도 표지판입니다. 실습하기를 클릭합니다. 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앞서 만든 CW 도로 신호등 프로젝트에 땡땡땡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CW 도로 신호등 언더바 속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은 도로 신호등 속도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블록 코딩과 훈련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오는 걸로 선택합니다. 내 프로젝트 모 복사하기를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내 프로젝트에서 방금 만든 CW 도로 신호등 속도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신호등 인식입니다. CW 신호등 프로젝트에서 만든 모델 이름은 CW 신호등이죠. CW 도로 분류 프로젝트에서 만든 모델 이름은 한글 모델입니다. DC 모터 속도는 40 정도로 정하고요. 여기 있는 코드는 주행하는 동안 사진을 찍어서 신호등 사진으로 저장하고 이 신호등 사진을 32 곱하기 30으로 조정한다. 이때 CW 신호등 프로젝트에서 방금 찍은 신호등 사진의 초록인지 빨강인지를 분류하고 그 예측 결과를 내놓는다. 이런 코드입니다. 자, 요놈도 마찬가지죠. 주행하면서 도로 사진을 찍고 이 도로 사진을 32 곱하기 32로 조정하고 도로 분류 모델에서 이 도로 사진이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직진인지 분류하고 그 값이 얼마인지 예측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빨강 신호등이면 멈추고 아니면 주행하는 걸로 코드를 짜겠습니다. 신호등을 분류한 결과가 빨강이고 우리는 신호등이 빨강이라고 하는 것을 CW 언더바 빨강이라는 클래스로 이름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예측 결과 CW 빨강의 예측 결과가
60%를 넘으면 이라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정지하는 블록을 넣었죠. 여기 비활성화 시켜 있는 정지선에 어느 정도 도달하면 멈추고 아니면 움직인다는 코드는 도전 과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도로와 신호등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속도 표지판을 인식하는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속도 표지판을 인식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이미지로 저장하는 블록을 추가합니다. 이미지에서 속도를 디텍트하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이 디텍터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방금 도로와 신호등까지 인식하는 디코봇이 주행하는 동안에 디코봇의 카메라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신호등에 빨간 네모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잘 보세요. 신호등에 빨간 네모 생긴 거 보셨나요? 이것이 디텍터입니다. 디텍터라는 단어의 뜻은 발견하다, 찾아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신호등 부분을 찾아낸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블럭은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서 신호등과 속도 표지판을 디텍터한다는 뜻입니다. 디텍터한 부분에서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블럭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속도 표지판의 속도가 30이면 자동차의 속도를 30으로 하고요. 아니면 이 블럭을 실행 안 하고 넘어가게 코딩하겠습니다. 조건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속도가 30인다를 판단해야 되니까 판단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변수는 속도죠. 자, 속도가 30입니다. 속도가 30이면 DC모터 속도를 30으로 하고요. 70이면 70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속도 표지판이 70이면 모터 속도도 7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웁니다. 그럼 코딩을 다 한 것입니다. 이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속도 표지판 학습은 안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호등은 빨간과 초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여 학습시켰고 도로도 직진, 좌회전, 우회전으로 입력하여 학습시켰는데 속도 표지판은 이런 과정이 왜 없는 걸까요? 사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습한 모델이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용하기 단계만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 내장된 모델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학습시켜야 할까요? 신호등 프로젝트처럼 만들면 될 겁니다. 데이터 수집에서 클래스를 30과 70으로 2개 만들고 데이터 준비하기, 모델 설계하기와 훈련하기를 거쳐 모델 활용하기에서 속도가 30이라고 분류하고 30이라는 확률이 60% 이상이면 30으로 천천히 가고요. 속도가 70이라고 분류하고 70이라는 확률이 60 이상이면 70으로 빨리 가는 걸로 코딩하면 됩니다. 본 프로젝트로 와서 이렇게 속도 표지판까지 인식하는 블럭을 다 추가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클릭하면 주행할 겁니다.
속도 표지판의 예측 결과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속도 표지판 근처에서 속도가 변하는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도 한번 볼까요? 앞차시에서는 잘 됐는데 지금은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측해보면 여기 있는 라즈베리 파이가 그렇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호등 2가지, 차선 3가지, 속도 표지판까지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주행하려다 보니 힘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 보이는 예측 결과 확인창에서 웹캠 화면을 보면 화면의 영상과 디코봇의 동작 사이에 시간차가 생깁니다. 방금 디코봇이 주행하는 동안 디코봇의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자세히 보면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신호등의 예측 결과는 조금 있다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시간차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시간차가 발생하는 거 보셨죠? 만약 신호등이 더 가까이에서 빨강으로 바뀌면 디코봇은 신호등은 이미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멈춥니다. 그리고 빨강 신호등이 안 보이니까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디코봇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 신호등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움찔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디코봇이 운행 중에 찍은 사진을 처리하는데 조명이 사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에는 신호등을 너무 인식을 못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던 중에 전등을 끄고 창문의 블라인드를 절반 정도 내리니 인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배경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을 빨간 신호등으로 인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신호등의 검은 테두리를 만든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성공하지 못했다면 앞서 데이터 수집과 학습을 다시 하는 것도 좋지만 조명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디코봇 속도 등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도로, 신호등, 차선까지 인식하는 디코봇을 만들어 보세요.
도전 과제입니다. 앞서 비활성화시킨 블록을 활성화시켜 정지선 앞에 잘 정지하도록 코드를 변경해 보세요. 비활성화시킨 정지선 앞에 정지하는 코드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렇게 끼우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지선까지 거리가 45에 도달합니다. 자, 숫자를 바꾸어 가면서 정지선에 가까이 멈출 수 있도록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행하면서 신호등과 속도 표지판까지 인식하여 반응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애물을 인식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